네, 안녕하세요. 두산로보틱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상담 영상 보러 오신 우리 구독자, 시청자님들 감사하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두산로보틱스 오전장 포인트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현재 두산로보틱스의 주가 1%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우리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이 두산로보틱스를 오늘 1% 상승 뭐지? 하면서 여기만 보고 있으면은 이 두산로보틱스를 가져가실 때 굉장히 좀 막연한 심정이실 거예요. 언제 오를까? 이거 매도해야 되나? 여러 가지 것들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자, 우선은 단기적인 흐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두산로보틱스가 강하게 오르고 조정을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그죠? 강하게 주가 오르고 고점이 낮아지는 이 추세가 있어요. 강한 거래대금으로 시작된 상승이었고 그렇게 처음으로 만들어진 윗골이 점점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그죠?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이 말씀 드리면서 얘가 어제 살짝 벗어났다. 살짝 이 고점이 낮아진 추세를 벗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은 추가적으로 양봉이 뜨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건 거래대금이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이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두 번째 요게 있거든요. 지금 이 두산로보틱스가 6월달 코스피 200 편입 이슈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그죠? 부각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이 물량을 강하게 매수를 해주는 가격대가 정해져 있어요. 즉 지금 이 두산로보틱스가 위치해 있는 구간은 매수세가 강해지는 구간이다. 이 라인대가요. 매수세가 유입되는 구간이다. 투자자들이 여기가 매도할 자리라기보다는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또 여기는 실제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던 구간이니 이렇게 좀 심리적인 그리고 수급적인 가격 방어선이 형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두산로보틱스는 여러분께서 일단 오늘의 흐름 보시면서 오늘 어떻게 하지? 오늘 뭐 매도를 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을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강하게 음봉이 한번 발생했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재밌거든요. 이날 6월 19일 1000억이라는 거래대금이 발생을 했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음봉에는 1000억이라는 거래대금이 실려있지만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대놓고 털어낸 모습이죠. 그리고 이틀 뒤에 이렇게 양봉이 떴는데 이날 거래대금이 1400억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매도가 나왔던 거래대금 다시 빠르게 유입되는 모습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두산로보틱스는 제가 이때 121선 이야기를 드리면서 급등이 임박했다라는 언급을 또 드렸었고 급등이 나왔는데 급등이 나왔을 땐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지금부터는 이 두산로보틱스 우리가 이제 매수 공략을 슬슬 준비는 할 건데 아직까지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죠? 우리는 안전하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늘 말씀드리는 매수에서 매수 구간에서 할 거거든요. 자, 우선 두산로보틱스 주주님들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이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랫동안 좀 찍어 드려왔는데 작년 11월 달이죠. 작년 11월 달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영상을 좀 찍어 드렸어요. 올라갈 거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이 두산로보틱스는 정말 거대한 상승 흐름을 앞두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첫 번째 모멘텀 이거라고 보고 있어요.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에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 차원적인 상승이 나왔던 시기 2차전지 시기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2차전지 섹터에 호재가 들려오면서 2차전지 그룹의 개별적인 그러니까 그룹 자체의 개별적 호재도 함께 합쳐지면서 정말 놀라운 상승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 두산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사실 좀 암담한 시기를 그죠? 지나왔죠. 근데 그 와중에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기존 사업에서 매출 잘 내고 있고 두산 밥캣과 같은 또 기업에서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존 사업이 굉장히 탄탄해요. 매출 비중도 그쪽이 좀 치중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 두산의 박정원 회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보시면은 북미, 서유럽 해외 판매가 늘어나면서 국내 협동 로봇 기업 최초로 글로벌 탑5에 진입하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주력 사업, 안정적인 성장세, 당연히 원전과 두산 밥켓의 내용을 말하는 거고요. 반도체도 포함이 되어 있고 신사업 성과에 힘입어서 올해
그룹 매출 20조 원을 노려보겠다.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주력 사업이 안정화되고 있고 신사업 성과에 힘입어, 성과에 힘입어라고 표현을 했어요. 신사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두산의 로보틱스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조금 좀 체크를 하면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협동 로봇 시장 점유율 순위죠. 그죠?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위까지 치고 올라간 모습이고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일본의 화나기나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보다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협동 로봇이 왜 이렇게 갑자기 가파른 성장세를 그렸을까가 결국 이 두산 로보틱스 박정원 회장이 말하는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으로 결정적인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영상 보시면 좋아요 눌러주고 계시죠? 그죠? 그리고 보시는 분들 영상 공유, 주변에 두산 로보틱스를 투자하고 있다면, 또 주식 초보자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두산 로보틱스 상남이 영상 한번 보시라고 함께 또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가 볼게요. 일단은 성장성 자체가 다른 경쟁사들에 대비해서 매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고, 그 다음은 이제 글로벌 협동 로봇 설치 대수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해야 돼요. 협동 로봇 시장의 규모는 계속, 그죠? CAGR을 보시면은 연평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한번 트리거가 있죠. 폭발적인 성장이 나타나는 시기가 26년도예요. 선반영을 하겠죠. 그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협동 로봇이 도대체 왜, 그죠? 그게 중요한 건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미국의 노동 참여율 시간이거든요. 그죠? 시간당 임금은 보신 것처럼 19년도부터 계속 올라가요. 23년도까지 계속 올라오죠. 근데 일을 한 시간이 뚝 떨어져요. 뚝 떨어지죠. 조금씩 따라붙는 모습이긴 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기업들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거죠. 일을 하는 시간은, 그죠? 줄어드는데 시간당 임금 계속 올라가니까 물가 상승에 따른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일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건 뭐예요? 협동 로봇이에요. 그리고 애초에 이 글로벌 협동 로봇 판매 대수가 이렇게 늘어난 거는 이런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원인도 있지만 바로 팬데믹이에요. 팬데믹으로 이제 공급망의 불안정, 그죠? 생산 기지와 또 이제 공급, 그죠? 사실 뭐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가장 크죠. 중국에 들어가 있던 생산 기지가 가동 안 되면서 이제 필요한 물품들이 제대로 생산되지 않고, 기업들의 물품이 생산되지 않고, 또 이제 그때 당시에 해운 운임 지수도 많이 올랐었고, 그러다 보니까 느낀 거예요. 제조업의 부활을 다시 일으켜야겠다. 이렇게 공급망 붕괴가 되고 세계가 블록화되고 나니까 막상 미국은 느꼈던 거예요. 아, 이거 진짜 큰일 나겠다. 이거 이대로 중국한테만 넘겨주면 안 되겠다. 이거는 다시 제조업을 가져와야겠다. 근데 어떻게 해요? 제조업 가져오려고 하는데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협동 로봇을 도입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또 미국 대선이에요. 바이든과 트럼프 둘 다 지금 어떤 걸 지향하고 있냐면 동맹국과 인접 국가들을 중심으로 공급망 확보, 트럼프는 제조업 일자리 리쇼어링, 트럼프도 제조업 일자리 강화하겠다 하고 있어요. 미국의 제조업 부활. 그 와중에서 역시나 중국 견제는 빠짐없이 등장을 해요. 바이든과 트럼프. 그래서 뭐 사실은 뭐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미국으로 중심으로 한 이 리쇼어링 제조업의 부활은 이루어질 거고, 결국 이러한 내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 두산 로보틱스에게 호재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두산 로보틱스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호재가 없었다면 이제는 그 호재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대선을 밑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말씀드렸던 두산의 신사업이 부각받기 위한 게 결국 대선에서 좀 강하게 언급이 될 거라고 보는 게, 어쨌든 주 무대는 북미 지역과 유럽이잖아요. 박정원 회장이 신사업을 통한 두산 밸류업을, 그죠?
두산그룹의 연매출 20조 원을, 연매출 20조 원이면은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중심에는 기존 사업도 있지만 새롭게 진행하는 신사업, 로보틱스 사업의 성과를 기대한다 라고 이야기했죠. 대선에서 모멘텀 당연히 나올 만한 이야기들 정해져 있고, 여기에 신사업에 대한 로보틱스 이야기까지, 이 두산의 전체적인 밸류업까지 포함이 된다면 이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과연 그때도 저렴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 두산 로보틱스 영상 보시는 주주님들께서 우리 이 두산 로보틱스 그냥 무작정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상남이가 언제 매수하라고 하는지, 그죠? 상남이가 언제 매도하라고 하는지 함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선 결국 중요한 건 우선 결국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언제 매수하고 매도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언제 매수하고 매도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은 결국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도 제가 옆에서 매매를 도와드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네. 영상을 봐도 막상 장이 열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게 문자로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수익이 나셔야 저도 이 채널을 계속 성장시킬 수 있는 거고요. 단순히 그냥 뭐 올라갈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그냥 무작정 올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알테오젠을 올려드렸던 영상인데 어떤 얘기 드렸나 잠깐만 볼게요. 사실 이게 좀 재밌거든요. 대놓고 매집했던 것에 대한 흐름인데, 앞전의 매물대를 매물 소화를 해주면서 나온 강력한 추세 전환이니 우리는 이 안에서 타점만 잘 잡으면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고.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수 타점만 잘 잡으면 충분히 이 전고 라인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라고 들으셨죠? 알테오젠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알테오젠의 주가가 놀랍게도 10만원도 안 하던 주가가 최근에 29만원까지 올랐어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것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알테오젠은 이 자리에서 이 양봉이 떴을 때 지금부터 매수를 해야 된다. 그죠? 그 전까지는 계속 기다리라 그랬어요.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었다고. 근데 제가 이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 지금 알테오젠의 상황을 좀 점검해보면 추세는 삼각수렴 패턴 이후에 상방으로 결정되는 돌파 흐름이 초입으로 들어가고 있고, 직전의 고점보다 강한 거래대금이 발생을 하면서 충분히 못해도 블록데이 당시의 저점 그리고 최근 직전의 고점 이 구간을 뛰어넘는 상승 흐름이 시작되면서 돌파가 나와주면서 전고점 라인 들으셨죠? 지금부터 상승이 시작될 겁니다 라고 여러분께 영상에서 이날 말씀을 드렸었고, 충분히 시간을 준 다음에 급등이 나왔어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 대응, 상남이가 도와준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 일단은 뭐 여기서 뭐 얼마든지 뭐 저가 매수 들어가시고 짧게 먹고 빠지고 하셔도 돼요. 뭐 만약에 나는 뭐 두산 로보틱스 짧게 좀 먹고 나오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구간에서 손절가 지지라인 잡고 올라올 때 팔고, 이 자리에서, 그죠? 88,000원 구간에서 짧게 먹으실 분들은 이게 짧아 보여도 뭐 10%가량은 돼요. 그래도, 그죠? 그렇게 10% 이상, 그죠? 10% 이상의 수익과는 나오는 자리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 종목을 짧게 보진 않잖아요. 그죠? 저는 단타 칠 종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린 구간이 있죠. 이 추세 위로 올라오면 그때 공략해도 절대 늦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포인트가 결국 이거예요. 이 추세 위로 올라왔을 때 강한 거래대금 터진 걸 확인했고 눌리니까 어떻게 돼요? 급등 나오죠. 요거예요. 이 흐름을 우리가 먹을 거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 두산 로보틱스 영상 보시는 분들 항상 좋아요와 댓글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를 믿고 문자 남기시는 분들에게는 상담에게 문자 남겼더니 다르더라, 상담이랑은 함께해도 되겠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제가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올라갈 주식에 대해서만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떨어질 주식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할 거고요. 위험한 주식에 대해서는 위험하다라고 모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앞으로 많은 관심 꾸준하게 부탁을 드리며
오늘 두산 로보틱스 오전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